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에 열 계획이던 방침을 바꿔 오늘부터 매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홍희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집회는 당초 예고됐던 집회가 아니라 오후에 급하게 잡혔는데요. 이 월요일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곳 5.18 민주광장에 모여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은 광주 금남로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커서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 없었다며 평일 밤거리로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회 현장 주변 카페나 식당에선 일부 시민들이 커피 수백 잔과 만두 등 간식들을 선결제한 뒤 집회 참석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80년 광주를 겪었던 사람들은 시장 상인들이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과 과일을 나눠줬던 일이 떠오른다며 더욱 거리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탄핵 투표가 이뤄지는 날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며 오는 토요일에는 시민 만여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와 5.18 당시의 흔적이 남겨진 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이들은 이번 내란 세력의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영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4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희생된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그걸 깨우침을 확인시켜 주는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너무 참 가볍고 우습게 보는 그게 참 한심해요. 5.18 당시 헬기 사격의 흔적이 가득한 금남로 전일 빌딩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행태와 똑 닮아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그를 따른 군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군인들이 또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 40년 전에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처럼 군인들도 내란에 동조했던 것처럼 양심선언을 한 거는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나 이런 거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무산시킨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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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별 생각 없이 했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은 이제 더 제 생각에 따라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국민에게 총을 쐈다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반란 세력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들의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이후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민주 언론 등 각계각층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와 국민의힘 해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얀 미용 가운을 입고 5.18 민주광장에 앉았습니다. 바리캉을 든 미용사들은 의원들의 머리를 지체 없이 깎습니다. 8명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한 건데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국민들의 총을 겨뤘던 헬기가 떴던 이 모습에 정말 대통령이 전시사항도 아니고 위급사항도 아닌데
국민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각계각층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들의 요구도 하나 같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의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 모의 문건과 관련해 내란 동조 세력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사태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하며 연석회의를 열었던 종교 지도자와 대학 총장 그리고 5월 단체도 5.18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 10호를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인데 국회의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인 포고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 독재로의 해결을 꿈꿨다는 의구심은 사실로 바뀌고 있으며 한편 광주의 한 공공기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배포한 국정지표 액자를 떼어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항의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내란범이며 액자에 적힌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도 현 시국과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내란범의 국정 목표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내란범의 국정 목표에 보면 상식과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혀 예를 들면 실천과 행동으로 되지 않는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전국이 시계제로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체포,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탄핵안 무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전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오늘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1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남도 의원 59명이 릴레이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당하는 날까지 단식과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에게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국민의 외침대로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는 것뿐이다.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과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여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정말 저도 집회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벅차고 나갔다는 것부터가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급등하는 환율과 주가 하락 등 휘청이는 경제에 불안감이 덮쳤고 불안해요. 지금 진짜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지금 빼고 싶다니까요. 이제 너무 환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이대로라면 국정 혼란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애들한테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도 SNS 등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일 밤 스웨덴에선 5.18을 배경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작가 한강의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 앞서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을 강연한 한강 작가는 들불 열사, 고 박용준 열사의 일기에서 힘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박용준 열사는 왜 양심이 있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냐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한강 작가가 낭독하는 박용준 열사 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임지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금남로 YWCA를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고 박용준 열사. 그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투사회보는 계엄사 검열로 신문과 방송이 사라진 광주에서 유일한 언론이었고 광주 시민들은 그의 글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던 박용준이 쓴 일기는 한강 작가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절망스러워 소년이 온다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체념하려던 그때 한강 작가에게 박용준의 일기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전엔 떨리는 마음으로 써내려갔을 그의 문장엔 양심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압도적인 무력에도 광주 YWCA에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박용준의 그 양심은 시공간을 건너 2024년 한강 작가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박용준의 양심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44년 만에 5.18 민주광장에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소년이 온다 책을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실제로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봤는데 진짜로 이 책 속에서 봤던 게 진짜로 내가 겪을 수도 있겠구나. 동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쩌면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음을, 죽은 박용준이 살아있는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 시민들이 피 흘려 잃은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 동시에 총칼에 짓밟혔던 광주의 이야기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참혹과 존엄이 동시에 존재했던 광주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여순 사건과 제주 4.3은 폭동, 반란으로 규정해 내란 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나타낸 것은 물론 1980년 5월 광주 장악을 재현하려던 의도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의원을 통해 공개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옥죄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유언비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의견 개진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고 집회를 억압해 국민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획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 쿠데타를 위한 계엄 포고령 10호와 판박입니다. 위반자 처단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44년 전 그대로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전두환이 광주를 장악했던 경로를 따라 1980년 5월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뿐만 아닙니다. 문건에는 내란 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폭동으로, 여수 순천 사건은 반란으로 표현했고 5.18 민주화운동 역시 소수의 선동가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고 폄훼하며 전두환 독재 정권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란이 만일에 성공했다면 또 얼마나 커다란 사태로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 엄청난 내란을 전개했을까 싶은 생각하면 정말로 두렵고 치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와 군의 민주화운동 폄훼 왜곡의 인식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정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투표 불참으로 탄핵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만 25명인데 당내 핵심 당직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이 큽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25명은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시도민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총선을 싹쓸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장갑차와 총칼을 앞세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는 25명 중 2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탄핵 투표에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민 66.2%가 탄핵 찬성, 70.5%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인식한 최근 여론조사와도 정반대입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주호영 의원은 물론 대구시장 8년을 지낸 권영진 의원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누구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3월 원내대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투표에 강성 친명계가 표결 집단 불참을 검토하자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진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에 국민의힘 규탄은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의원 얼굴에 내란 동조범이라고 새겨진 가운데 시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대구 시민이 뽑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구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내란 동조자 구테타 세력의 안위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만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까?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정당 해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적입니다. 이제 당장 당을 내리십시오. 해체하십시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핑계로 쿠데타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라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수많은 희생과 국가폭력이 국민들에게 심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고 당시에 국가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운운하는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핑계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야당은 재투표를, 시민사회에서는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12월 보수 정치의 명운이 걸린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남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당론에 따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블로그를 비롯한 SNS에 항의와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진주시의 강민국 국회의원.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오전 9시 강 의원 블로그엔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강민국입니다. 오늘은 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라며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옵니다. 대설의 의미와 풍습, 대설 속담, 대설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댓글에는 이런 거 올릴 시간에 국회나 가라. 진주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일진의 안녕을 택했다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진주시 갑 박대출 의원에겐 진주 시민이 그러라고 뽑아줬냐. 진주 출신의 보수 지지자지만 박 의원은 내란 동조자. 고향을 생각하지 마라 등 댓글이 이어집니다. 마산 회원구 윤한홍 의원에겐 내란 공범. 계엄령 해제 투표도 안 하더니 계엄령 되길 바랐나 보다.
당신을 뽑은 건 회원구 주민이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니다. 마산을 욕보인다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산 하포구 최영두 의원에겐 3.15 의거 도시 마산에서 자랐고 대학 시절 민주화에 몸을 바쳤던 최영두라는 사람이 내란죄 공범으로 변했다. 20년 보수만 찍었지만 내란 수괴에 동조한 당신들이 국가 전복 세력이다. 창원시 의창구 김종양 의원에겐 초선인데 파렴치한 짓은 능숙하다. 탄핵 투표 때 숨어 있느라 고생했다. 참여하지 않고 개선 장군처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름값 한다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제 서일준 의원에겐 거제 행사에 얼굴 도장 찍더니 나라고 할 그 시간에 어디에 숨어 있었냐. 어깨동무하고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로 삭제했다 등 비판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항의사안을 전달하러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에 방문을 했는데 문은 닫혀 있어서 그 사무실 입구에 저희 요구가 담긴 피켓과 항의사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의원에겐 권력의 개. 진해구 이종욱 의원에겐 105명의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당신 이름은 기억하겠다. 양산시 갑 윤영석 의원에겐 양산 주민인 게 창피하다.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냐. 양산시 을 김태호 의원에겐 양산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말아먹었다 등 댓글이 붙었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서천호 의원에겐 역사의 죄인.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박상웅 의원에겐 당신을 뽑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 도로에서 현수막도 보기 싫다. 통영 고성 정점식 의원에겐 여당 의원이기 전에 법률가인데 이걸 탄핵 안 한다는 건 폐륜 아니냐 등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수괴인 전두환의 호를 딴 이래공원 같은 기념물을 조성하거나 기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성사됐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무산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거 청원에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의 호를 딴 이래공원. 일명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군청 화단에 심은 나무와 표지석, 세금으로 관리하는 생각, 모두 그의 고향 합천에 들어선 기념물들입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통령직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을 기념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금지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된 건 지난달 15일. 2만 명가량이던 청원 참여자가 지난 7일 밤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부결되고 나서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무려 3만 명의 국민들이 한꺼번에 전두환 사업을 금지하는 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두환을 떠올렸고 전두환 군사 반란의 뿌리인 전두환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군사 반란을 겪을 거란 걱정에서 5만 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국민청원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청산 작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자는 차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도 똑같은 유형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단죄를 해야만이. 합천의 단체들은 5.18 재단을 비롯한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일 합천에서 1979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죗값을 다시 묻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란죄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강원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애타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그 이상길 탄핵이 답이다. 유명 캐롤곡을 개사해 만든 탄핵 캐롤이 울려 퍼지고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백지화라!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놀라고 탄핵 표결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한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온 겁니다. 600여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말했습니다. 손도실이고 발도실인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즉각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표결에 불참한 원주시 갑 박정하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원주에서 정치 못하실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반응입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색색의 응원봉으로 무장한 10대 청소년들이 이날 집회의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같은 10대들이 이 시위에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반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퇴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데 왜 어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12월 3일의 그날 밤은 1980년 5월 광주가 역사의 뒤안길이 아니라 지금 써내려가는 페이지임을 각인했습니다. 활자가 2024년의 연말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광주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임석 광주시 의원은 오늘 시 예산안 심의에서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국민의힘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의원에 대해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명예시민증을 박탈하라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이어가 탄핵 정국을 잘 풀어가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다소 쉬웠지만 변별력은 갖춘 걸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수학능력 시험 실채점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모두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10점 이상 낮아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